어차피 지분이 많으니까 생각보다. 참 아이러니한 게 현재 여기가 몇 명 없잖아. 그러니까 인원이 적으면 이게 더 이런 건 쾌적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예비 고일이 막 12명 꽉 차 있는데 걔네들은 다 오거든요. 딱 제 시간에.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고 다 일찍 오는 것도 아니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말로 복습하자면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 다 끝났고 크게 이제 세 가지 등비 수열도 이 세 가지를 똑같이 배울 건데 첫 번째가 일반항 림. 일반항은 이제 항상 이제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가 보통 뭐 세 개가 등차더라 이런 문제 나오면 등차 중앙이라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등차 중앙이라는 공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합고하는 공식. 자, 혜린아, 합고하는 공식이 뭐더라? 등차 수열. 말로 설명할 수 있니? 간단하게.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자, 2분의 분자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알아요? 2분의 분자에 뭐 하면 합 나와요? 맞아요. 처음이랑 끝을 더한 다음에 총 몇 개를 더했는지 개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문제 풀어보시면 이제 보통 또 그런 걸 그냥 안 주겠죠. 그럴 때 일반항 님으로 알아보시면 되고 저희가 또 확고하는 기호 하나 배웠는데 SN이라고 그 기호 많이 쓰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SN은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그런 기호니까 그러니까 항상 처음은 첫째 항으로 고정이고 N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거기까지 더하세요 그런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조건으로 그런 걸 주기도 합니다. SO가 얼마다. 또 이제 식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식도 만들어 놨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게 꽤 중요한 내용이야. 왔다 갔다 내용 같은 건데 SN 거꾸로 수열의 합을 주고 AN 일반항 구하세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하나 만들어 봤는데 첫째 항은 보통 따로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항부터는 이제 AN을 SM 빼기 SM 빼기 1로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첫째 항이랑 나머지 항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없을 때가 많은데 뭐 경우에 따라 관계가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면 그러니까 식 하나로 딱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또 뭐 하나 활용이라고 해서 그동안 배운 것 중에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배수라던가 뭐 나머지가 얼마인 수 이런 것들 다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열해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수열에서의 정말 기본 전략 중 하나가 나열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나열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혹시 아이나 질문할 거 없으세요? 여기 뒤에 뭐 파란 색깔 이런 페이지도 뭐 질문해 보시면 되는데 혹시 뭐 혜린아 질문 좀 받을까? 자, 질문하시고 알아가세요. 질문한 거 없어요? 자, 물어봐. 네. 오늘 등비 수열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 근데 제가 막상 1.3배에서 그 말을 했는데 하루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합 전까지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등비 중앙까지 할 것 같고 대신에 다음 시간에 이제 끝내면 근데 사실 똑같네 그럼 등차 두 번에 끝내는 거니까 한 두 번 하면 등차율이 다 끝나요. 두 번.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 하나가 나오면 끝이랍니다. 시그마라는 기호. 자, 소미야, 채점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해왔어? 응. 5번 가볼게요.
자, 165쪽에 5번입니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 혹시 빈 보셨나요? 오늘 처음 보는 건가? 바꿨습니다. 어때요? 좀 더 다른 친구들 의견은 좀 괜찮다는 의견이 있는데 가볼게요. 5번입니다. 자, 이 문제 맞아요? 예. 자, 읽어보시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읽어봤더니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뭘 이룬다? 등차를 이룬대요. 다시 이렇게 직각이 있으면 세 변이 있잖아. 등차래요. 자, 여기까지 끊고 저희 얼마 전에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세 개가 등차래요. 저희 혹시 지난번에 배운 것 중에 이렇게 두는 거 기억나세요? 여기 세 개가 등차를 이렇게 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 둘레의 길이가 어쩌면 세 변의 합 아닌가요? 합이 48인 거니까 세 개를 더하시면 저렇게 두는 이유가 뭐였냐면 합이 예쁘거든요. A값 나옵니다. 16. 나온 기념으로 채워 넣을게요. 그리고 혹시 느낌 알아? 마지막 조건으로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 뭘로 식성될까? 근데 여기가 빗변이죠. 가장 긴 변. 이건 알고 있잖아요. 피타고라스로 식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혹시 식 세워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뭐 안 해보신 건지. 그러니까 어디가 질문이에요? 그 뒷변을 뭘로 해야 되지? 아, 왜 혹시 이게 가장 길 수도 있지만 이거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말한 적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구해보시면 뒷값 하나 나오시겠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결론적으로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가 얘를 가장 길다고 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치면 정말 그거에 관한 정답이 나와요. 반대로 얘를 가장 길다고 쳐도 해보시면 그거에 해당되는 D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너가 그냥 정해주기 나름인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지금 이렇게 썼단 말은 얘를 가장 긴 변이라고 가정하자는 거야. 가정.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이라고 치자는 거죠. 그리고 혹시 조금 불안하면 이런 건 있어요. 자, 이게 가장 길려면요. 혹시 D에 관한 조건이 D가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D가 양수면 제가 제일 긴 거야. 대신에 너가 얘를 가장 길다고 치려면 D의 조건이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쳐주면 그냥 되는 거야, 지금. 그냥 이 문제 식 계산하면 이렇게 안 해도 아마 이게 나오긴 할 거예요. 해보시면. 그러니까 약간 그거 사실은 그냥 정해주기 나름입니다. 네. 어디로 가든 정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또 물어보세요. 오늘 등비수열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또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1.3배속이라고 말을 했는데 좀 시간 남으면 그러니까 합은 그냥 다음 시간에 할게. 그러니까 시간 정말 남으면 기본 계산 정도만 도와드려 볼 거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요일날 끝낼게요. 등비수열. 그리고 남은 게 목금화인데 어쩌면 3번 만에 시그마 끝낼 수 있어요. 충분히. 이제 몇 장 안 남았어. 끝내고 이제 딱 계약한 시점부터 해서 복습 들어갑니다. 학교에서도 또 지수하라고 하시겠죠. 간만에 계산도 해보시고요. 지수. 그래서 은근히 이제 다 배우고 나면 지수 로그가 좀 더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특히 지수가. 오히려 로그는 좀 괜찮다는 친구들도 많은데 지수가 좀 어려워요.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수열은 좀 일반한 님 믿고 가면 됩니다. 자, 혹시 소미야 질문할 거 더 없어? 일단 뭔가 없어요? 괜찮아요? 다음 장은 괜찮아요? 특별히? 오케이, 그러면 승우 안 왔지만 자, 1분 뒤에 가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참 저랑 참 오래 갔었는데 이 매우 어렵게 보는데 이렇게 하는 거 어렵게 공부하는 거야. 같이 따라오면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되게 어렵게 합니다. 본인 선택이니까
쉬던. 자, 페이지는 110쪽인가요? 110. 들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3단원 제목이 등차가 아니구나. 수열이고요. 자, 수열의 뜻이 뭐라고? 수열이 뭐예요? 어떤 숫자들을 나열한 건데 사실 규칙성 있는 나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를 나열한 것도 수열이긴 한데 그런 건 뭐 수학적으로 의미는 없고요. 뭔가 규칙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 규칙을 파악해서 이제 일반항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수열에서 이름 있는 걸 2개를 배워.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3개 배웠는데 하나 빠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다? 등차수열. 혜린아, 등차수열 뜻이 뭐지? 그죠? 직역하자면 등, 같다, 차이가 같은 수열이야. 디퍼런스, 차이가. 그런데 보통 교재에는 거의 같은 말이죠. 일정한 수를 더했다 라고도 볼 수 있고, 보통 근데 저도 이게 교재에 있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해. 일정한 수를 더한 수열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크게 3가지 일반항, 등차 중항, 확보하는 공식을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 3개가 다요.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양대 산맥으로 하나 소개되는 게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밑에 뭐 뜻도 나와 있지만 제가 앞에랑 좀 비슷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오른쪽에 뭐 공간이 있나? 저는 그냥 뭐 앞장과 비슷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은 어떤 수열일까요? 간단하게 예시 하나로 그냥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다시 앞에서 등차는요, 여전히 같다는 얘기야. 뭔가 같은 수열인데, 자, 뭐가 같냐면 써드릴게요. 같다. 비.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 비율. 영어로 치면, 혹시 여러분 영어 다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혹시 레이시오 이 말 아세요? 이게 비율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영어를 자꾸 왜 같이 말하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도 공차처럼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공비라고. 그 친구의 영어 약자가 여기 R을 깔 거거든요. 다시 앞에 공차는 D였잖아. D는 그 디퍼런스의 약자입니다. D. 얘는 이제 레이시오, 비율의 약자입니다. 즉 비율이 같은 수열이야. 비율.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이 비율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나눗셈. 우리가 뭔가 나누기의 어떤 개념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밑에 뜻은요, 곱하기인데요. 앞이랑 똑같아. 사실 차이라던가 더하기는 거의 비슷하게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뭐 곱하기랑 나누기는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 곱하기를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용어랑 이제 일반항까지 함축해 가겠습니다. 역시나 또 일반항을 저희가 유도할 수도 있어요. 유도까지도. 자, 첫째 항부터 쭉 써볼게요. 하나 예시입니다. 2.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소미가. 뭘까요? 이 수열입니다. 뭔가 이제 느낌 오시죠?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입니다. 그럼 혹시 아연아, 그냥 보기로 보시면 이거 어떻게 만든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3을 곱해서. 실제로 이제 더하기는 끝나고 이제 곱하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 있구나라는 거야. 그런데 자, 마찬가지로 사실 이거를 직역하면 곱하기라는 뜻으로 비율의 비율. 저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야. 자, 어떤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건 어때요? 반대로 자, 6 나누기 2. 자, 아이가 6 나누기 2 얼마예요? 그러니까 뒤에 거를 앞에 거로 나누시면 이게 비율이 3이죠. 3. 한 번 더. 18 나누기 6. 또 3이고요. 54 나누기 18도 3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직역하자면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이야. 어떤 비율이 같은 수열이다라는 거지. 비율이. 혹은 여러분들이 사실 근데 쌤 이거 근데 비율 아니잖아요. 너네 이런 것도 혹시 아시죠? 원래 2분의 6이라는 게 또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 내용인데 얘랑 같은 말이 위에 쓸까요? 반대다. 혹시 6대인 거 아세요? 우리가 보통 뭐 A 대 B라는 거를 여담인데 이건 여담이에요. 우리가 초등학생 때 원래 A 대 B라는 게 이제 이렇게 분수로 바뀌게 돼요. 사실은 몇 대 몇.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도 저 말이 이해가 된다는 거야. 자,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
2는 같은 말이 몇 대 몇이지? 간단히 하면 3대 2죠. 또 해볼까? 그 다음 거 18대 6도 뭐예요? 3대 1이죠. 그 다음 거 54대 18도 3대 1 맞나? 그러니까 실제로 어쩌면 이게 정말 저 친구 뜻이야. 비리 같아 전부 다. 봐봐. 여기도 1대 3, 여기도 1대 3, 여기가 다 1대 3이야. 비율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자, 일단 기본적인 뜻 한번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근데 보통 외우실 때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일정한 수를 곱했다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자, 저희가 지금부터 그럼 또 이제 용어 하나 또 추가 설명드릴까? 여기 일정한 수를 곱한 요 수 있잖아. 우리가 앞에 일정한 수를 더한 그 수가 중요했잖아. 공차라고 해서. 이 층은 저희가 앞으로 공비라고 부를 거예요. 공비. 앞에는 등차술이라 공차고요. 여기는 등비술이라 공비라 부를 겁니다. 영어 약전 앞으로 R이라고 많이 쓸 거예요. 혹시 안 나오면 R이라고 쓰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역시나 제일 중요한 일반항. 자, 한번 일반항 추측까지 한번 도와드리고 결론적으로 암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있는 것들은 추측이 아니라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출발해 볼게요. 자, 맨 앞에 2는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6이라는 숫자를요 얘를 해지나 뭐 곱하기 뭐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규칙을 느끼시려고 쓰는 거야. 규칙이 있으니까. 너네가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시그마 할 때 또 이런 걸 해야 돼요. 등차 등비가 아니라 뭔가 나오더라도 느끼셔야 돼요. 규칙을. 2 곱하기 3. 그 다음에 자 아연아 18은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게? 2 곱하기 어차피 3 곱하기 3이잖아. 또 3 곱하기 거니까. 그리고 간단히 말하면 3의 제곱 맞나? 그 다음 친구.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규칙 파악되셨나요? 자, 제가 첫날에 소개드린 팁 하나 드릴까? 파악 안 되시면 밑에다가 A1, A2, A3, A4라고 쓰시면 항의 번호랑 매칭이 안 돼요. 어떤 항의 번호랑.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다가 일반항 추측항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암기하시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뭐다? 잘 봐. 일단은 맨 앞에 첫째 항. 자, 여기도 여전히 첫째 항이 중요한데 첫째 항을 한번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3이라는 게 위에서 공비라 불리는 그 친구죠. 자, 여기는요 등차랑 달라진 거 비교해봐. 등차는 더하기였잖아. 여기는 곱하기로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등차 때는 등차랑 비교해볼까? 등차 때 여기가 더하기였죠. 근데 여기는 곱하기 당연히 이게 등비술이라. 그리고 뒤에다가 혹시 여러분들 이거 곱했던 이유 기억나? 이거를 풀어 말하면 D를 몇 번? D를 n 빼기 1번 더한 거잖아요. 그쵸? 여기는요 3을요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예요. 어차피 3을 곱하는 거잖아. 자, 몇 번 곱하기? 자, 4번째 항일 때 3번 곱하죠. 세 번째 항은 2번 곱하잖아. n번째 항은 몇 번 곱할까? 이렇게 돼요. 좀 생김새 비교하시면 조금 달라져.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교재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파츠가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여전히 첫째 항 중요합니다. 자, 맨 앞에 쓸 겁니다. 그리고 자, 곱하기로 가시고 오른쪽에 3, 여기가 이제 공비라 불리는 친구를 쓰실 건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듭 제곱꼴로 쓴다는 거예요. 왜? 곱하기로 가는 거라 합칠 때 거듭 제곱을 합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교재에 써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뭐 교재에 체크할게요. 요약하자면 앞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이겁니다. A 곱하기 R의 n 빼기 1제곱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등비수열 일반항 님 공식입니다. 한번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자, 기본적인 뜻이랑 용어 설명, 공비라고 쓰는구나. 기호로는 R이라고 쓸 겁니다. 일반항 추측까지 도와드린 거야. 실제로 한번 쭉 해보시면요.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지. n번째 항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이거 책 만드신 분이 딱 느낌 오시죠? 거의 뭐 복사부처럼 이렇게 한 겁니다. 딱 보니까. 자, 72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냥 쭉 풀어볼까? 너무 문제 안 되는데. 자, 시키는 거 쭉 구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두 문제는 용어 체크. 첫째 항 뭔지 아는지. 당연히 아실 건데, 공비라는 걸 또 구할 줄 아셔야겠죠? 자, 공비가 뭐라고? 자,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낸 수열이야. 그 일정한 수를 저희가 여기서는 공비라고 볼 거예요. 공비. 자, 72번 문제 잘 풀어보셨는지. 자, 사실 어제는 또 끝났어, 오늘 내용도. 1번 항이 나와서 끝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쭉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섬이야. 얘 첫째 항 얼마요? 공비는? 마이너스 그치? 공비를 찾는 법. 여기다가 얼마를 곱했는지를 고민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AR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자 밑에 문제. 아니야, 얘 첫째 항 얼마예요? 공비는요? 아, 잘하네. 근데 뭐 어렵게 하니까요. 잘하네. 자, 74번. 이것도 문제 없잖아. 똑같은 페이지, 똑같은 자리에. 거기다 왼쪽 페이지 였을 건데. 자, 이 문제는 난 등비 수열인데, 자, 이제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무슨 수열인지. 하나 더 배웠으니까. 나 등비인데요. 빈칸 채워주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혜린아, 혹시 얘 풀어봤어? 일단 먼저 얘 공비 얼마예요? 자, 공비가 2분의 1 되시겠죠? 그럼 요걸 아시면 이제 추리를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거 풀 때는 일반한 굳이 필요 없습니다. 눈치껏. 자, 앞에는 64고요. 오른쪽은 8이겠죠. 한 번 더. 자, 밑에 문제 우리 늦게 온 승우야. 혹시 공비가 뭔지 아시겠어요? 늦게 왔는데 잘하면 일찍부터 잘하겠지. 자, 이렇게 해서 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약간 좀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방법 똑같은데 숫자들이 좀 빨리빨리 커지고 빨리빨리 작아져요. 이게 좀 이제 곱하기라서 확실히 그 폭이 좀 달라. 해보시면. 그래서 약간 같은 유형이면 등비가 조금 더 보통 귀찮긴 합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 76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첫째 항 알려주고 공비 알려주고 세 번째 항 구하세요. 뭐 일반항도 가능하고요. 혹은 그냥 노가다 또 할 수 있겠죠. 바로 가볼까? 소미야. 첫째 항은 3이면 둘째 항 얼마예요? 셋째 항은? 자, 셋째 항 구하는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자, 밑에 거 첫째 항이 마이너스 2, 공비는 둘째 항은 곱하면 되겠죠? 셋째 항 곱하기.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고. 자, 오른쪽 위로 가시면 이제 일반항님 영접할 차례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일반항. 결국 또 기승전 일반항이야. 이 수열은요, 일반항. 자, 기말 시험 범위 좀 까먹더라도 꼭 이 일반항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반항만 우리 구할 줄 알면 다 해결되더라. 그런 식으로. 자, 바로 가볼까요? 자, 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뭐다? 외우세요. 첫째 항 곱하기입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그리고 공비에다가 여기 지수 자리에다가 m 빼기 1제곱. 역시나 이건 똑같아요. 하나 적어요. 항의 번호보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죠. 요 괄호는 사실 뭐 이 정도는 괄호 없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밑에 문제 마찬가지겠죠. AN은요 마이너스 2 곱하기 공비에다가 m 빼기 1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81번도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제 여기부터 해서 이제 일반항을 당연한 얘기지만 또 첫째 항이랑 공비를 그냥 안 줄 겁니다.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유형이 나올 거니까 복습도 하시면서 일반항만 좀 바꿔가지고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아연아, 이 첫째 항이 얼마죠? 공비는? 왼쪽이 그 문제네. 자, 이거 중에 항상 먼저 찾으세요. 눈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일반항님 소환하겠습니다.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다가 m 빼기 1제곱. 리듬을 타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자판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갈게요. 너무 쉽다 이게. 자, 다음 자 혹시 84번 같은 문제 기억나세요?
약간 계산 관련 유형 문제인데 똑같습니다. 첫째 항도 안 나와 있고 공비도 없는데요. 없으면 없는 대로 식을 세우세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나왔단 말은 뭐 그거를 구하게 알려주든 몰라도 풀 수 있든 아무튼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이번 문제는 둘째 항이랑 넷째 항 알려주고 일반항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너무 빨리빨리 진행되네요. 그러니까 시간 봐서 뭐 합구하는 거 계산까지 하던가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3배에서 그 얘기했는데 농담 아니라 그냥 똑같으니까 그게 자연스레 빨라진다는 거야. 이거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모든 학원, 모든 학교생들은 이 등비할 때는 좀 막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되게 빨리 하실 거예요. 그분들도. 그냥 뭐 느낌 아니까.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 A에는 A 곱하기 R의 M 빼기 1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왼쪽에 조건 나와 있잖아.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A2 N 자리에 2 대입하시면요. 여기는 이제 AR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는 뭐 A 플러스 D 이런 식이었잖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입니다. 되게 잘 봐. A4는요. AR 3제곱이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연립을 하실 건데 하나 잘 봐주세요. 지금부터 하나 필기해볼까? 여기서 약간 많이 쓰는 특유의 연립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좀 이런 느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약간 그 등비 쪽에서 연립은 여러분들이 등차 때 봤던 그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더하거나 빼는 그 연립 느낌은 아니거든요. 썩긴 해야 되는데. 자, 어떤 거냐면 필기부터 할게요. 약간 여기는요. 대입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립 방정식 푸는 법 중에 대입법이라는 게 있잖아. 약간 대입법을 이렇게 쓴다는 걸 한번 경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쓴다면 얘 지금 위에는 AR이고 밑에는 AR 3제곱이잖아. 자, 제가 한번 대입을 할 건데 이거 어때요? 자, AR 3제곱 오른쪽에 쓸게요. 얘랑 같은 말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나? 자, 지수 법칙 이용하시면 AR 따로 R제곱 따로 쓸 수 있지. 즉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AR을 그냥 통째로 대입하는 연립을 많이 해요. 사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느낌 중 하나가 이거예요. 약간 위의 식을 통째로 넣는 대입 많이 해요. 이런 대입법. 왜 많이 쓰는구나.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계산하시면 여기가 4R 제곱 되는 거잖아. 여기에 1인 거니까 양쪽에 4 나누시면요. R 제곱이 4분의 1 나오시겠죠. 자, R 값이 2개 나오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유형 문제에서는 뭐 선택의 순간에 뭐 조건 같은 거 주면 양수다 하시면 되고, 이 문제는 그런 조건 없으니까 정답을 2개 쓸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 A가 2개인 경우. 자, A가 이거일 때는 R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시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8 나오시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R이 1인 경우 R 자리에 2분의 1 대입하시면 A 값이 그냥 8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요, 최종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2개예요. 첫 번째는 첫째 항이 8이고 공비가 이거인 경우. 또는 두 번째는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8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이 경우는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거 2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Y. 자, 보여드릴게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나열해볼까? 제 기껏해야 4개밖에 안 되니까. 제가 한번 넷째 항까지만 나열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위에 거, 첫째 항이 8이었죠? 한번 나열해볼게요, 나열. 자, 얘 첫째 항 8. 자, 그 다음에 혜리나. 자, 공비가 2분의 1이거든요. 둘째 항 뭐예요? 셋째 항. 넷째 항. 자, 이번 문제에 둘째 항이랑 넷째 항 나와 있잖아. 실제로 둘째 항, 넷째 항 4일 맞죠? 제대로 구한 거 맞아요. 그쵸? 한번 더 해볼까? 자, 혹시 아연아, 자, 이걸로 가볼게. 첫째 항이 마이너스 8. 자, 공비가 이겁니다. 둘째 항 뭐예요? 4. 자, 여기다가 얘 곱하시면 되겠죠? 4. 셋째 항은요?
엣지하면요. 이렇게 가도 저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곱하기라서 이런 일이 생겨요. 곱하기라서. 다시 더하기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여기는 곱하기라서 이렇게 뿔마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럼 이해돼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몇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밑에 있는 85번 문제 또 해보시겠어요? 여기는 일단 유형은 똑같은데 좀 해보시면 약간 계산이 조금 다르긴 해요. 특히 이런 연립할 타이밍에 우리가 앞에 등차에서 연립은 정말 순수한 연립 문제거든요. 정말 그때는. 근데 여기는 약간 연립을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입법 같은 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식 한 개를 나머지 식에다가 통째로 넣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지수를 잘 건드리면. 그래서 그 느낌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유형인데 좀 다르다. 계산은요. 85번입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정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제곱 이런 거라서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에 보면 이게 이제 뿔마인 경우랑 전부 다 뿔인 경우랑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과연 몇 개이며 한번 풀어볼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조건이 두 개 나와 있는데 셋째야. n에다가 3 대입하시면 AR 제곱이 4라는 식 하나. 오른쪽에 여섯 번째야. n에다가 6 대입하시면 AR 5제곱이라는 식. 요게 약간 등비 쪽의 스타일이야. 등차 쪽은 이게 아니었죠. 등차 쪽은 A 더하기 2D, A 더하기 5D였잖아. 요런 스타일로 나옵니다. 곱하기라서. 그게 연립할 건데 어떻게 하자고? 요 친구를 이렇게 살짝 벌리는 거야. 이렇게 살짝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파란 색깔을 통째로 넣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 보통은요. 이 특유의 연립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다가 4라고 쓰면 되겠죠. 양쪽에 4 나누시면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사실 원래 이 경우도 반대편 이항에서 엄밀히 말하면 막 인수분해 예쁘게 해야 되는데 다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을걸? 보통 이렇게 하시면 왼쪽에 하나 나오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이 0 되는 게 허근이에요. 보통.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나오면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잖아.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R이 마삼이고요. 요 자리에 대입하시면 A 값도 구할 수 있겠는데 9분의 4. 자,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여기 쓸게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다가 n 빼기 1제곱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자, 오른쪽에 확실히 기분 탓이 아니라 좀 책이 좀 문제가 많이 줄었네요. 앞장이랑. 혹시 오른쪽에 87번 문제 기억나세요? 앞에서? 우리 등차 때 한번 본 적 있죠?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처음으로 뭐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87번 문제입니다. 해보세요. 이것도 약간 부등식 관련 문제로 등차 때 풀어본 적 있는데 등비 버전입니다. 느낌 아니까. 뭐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금방금방 하고 있어. 근데 정말로 좀 양이 줄었어요. 제 기억에 원래 이 내용이 등차에서는 한 페이지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반반 그냥 섞어놨네요. 그냥. 계산 반, 이거 반. 그러니까 이 책 만드신 분도 안 와봐. 또 똑같은 책 많이 할 필요 있냐 이건가? 인정? 근데 이 책이 여러분 느끼면 이 책이 좀 그런 게 있다. 이 책 전체의 컨셉이 이거예요. 일단은 지수로도 약간 그 지수로 유형이 비슷해요. 지수를 끝내고 가시면 좀 빨라져. 1.2배속으로 로그 쪽은. 그리고 삼각함수도 이게 좀 비슷한 것들 몇 개 나오는 건 또 같이 이렇게 총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 수열 쪽도 등차 등비 좀 같이 이렇게 할 만한 그 세트로 묶여 있으니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자, 읽어보시면 자,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지는 항
일단은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 세팅이 첫째 항이 오죠. 같이 갈게요. 공비가 4란 말은 점점 커져요. 곱하기 4, 곱하기 4, 커지다가 1000을 넘을 때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구하자? 일반항이 고르세요. 자, 일반항 오세요. 자, 맞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뭐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자, 이렇게 시면 안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양쪽에 5 나눠서 정리할 건데 역시나 같은 유형 다른 느낌인 게 우리 앞에는 기억나? 등차 때는 이게 끝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끝까지. 얘는요 더 안 됩니다. 뭐 할까? 자, 이 타이밍에 보통 이제 뭐라는 줄 아세요? n자리 몇 개 넣어서 약간 노가다입니다. 그럼 얘는요 더 간단히 안 돼요. 몇 개 넣어서 200 넘는 타이밍 알아오시라는 거야. 재보시면 쓴 거야. 혹시 n자리가 얼마면 200 넘는 줄 아세요? 자, 몇 개 넣어서 알아오셔야 됩니다. 200 넘는 타이밍이 있어요. 소미 언제? 딱 5일 때예요. n에다가 5 넣으시면 4의 4제곱이고 4의 4제곱이 암산하면 256입니다. 그래서 약간 노가다 X는 문제예요. 그럼 얘는 이 문제는 5번째 항부터구나. 그런 식으로. 자, 뭐 밑에 거 한번 대볼까? 그래요. 시간 많으시니까. 다시 여기는 같은 내용이긴 한데 또 역시나 마무리 지을 때 더 간단히가 안 돼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아까 말하자면 지수 쪽 부등식인데 밑을 갖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랜만에. 그럼 뭐 노가다 해야지 뭐 이 정도는. 근데 n자리가 자연수인 거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노가다 할 만하다는 거야. 실수가 아니거든요. 1, 2, 3, 4 넣다 보면 넘을 데가 올 거잖아. 노가다 해서 알아보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숙제하면서 같은 유형인데 좀 비교도 해봐. 좀 다르긴 해요. 그리고 보통은 약간 등비를 통해서 좀 더 어려워해요. 이 계산이 곱하기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거든요. 더하니까는. 확실히.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번 문제는 더 귀찮게. 약간 시험 스타일이죠. 당연히 위에처럼 첫째랑 곱이 그냥 안 주고 이렇게 2개 주고 네가 알아와서 일반을 세워서 가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빨리 할 줄 알아야 돼요. 30초 뒤에 출발합니다. 그 다음 장에 등비중간까지 할게요. 이게 벌써 등비중간 나오는데. 10쪽 만에. 근데 앞에는 몇 쪽만 있지? 잠깐만요. 앞에는 하나, 둘, 셋, 넷. 앞에는 4쪽 만에 나오는데 여기는 3쪽 만에 나오네. 그냥 등비중간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유형 문제 구경하고 오늘 가능하면 그냥 합구하는 기본 계산까지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가능하죠. 무리하진 않을게요. 자, 88번입니다. 자, 두 번째 항 18이고요. 1번항 없으면 없는 대로 써놓으신 다음에 두 번째 항 AR입니다. 다섯 번째 항 AR 4제곱입니다. 486. 그리고 자, 약간 특유의 연립을 할 거예요. 요거 딱 이렇게 분리를 하실 겁니다. 요 자리가 이제 요거잖아요. 쏙 넣을 수 있는 그런 연립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요. 그래서 대입법입니다. 18R 3제곱. 양쪽에 18 나누시면 되겠죠. 486. 약분 되나? 2로 한번 할까? 이거 될 것 같은데 27인가? 이렇게. 그래서 R 값이 얼마냐면 3이겠네요. 이렇게. R 3 나옵니다. 자, R이 3이면 A 값 6 나오시겠죠? 자, 일반항 완성. 자, 이번 문제는 이게 1000보다 클 때래요. 이렇게 1000보다 클 때. 라고 식 세운 다음에 조금 간단히 해볼게요. 양쪽에 나누기 6 하시면 이렇게 바뀌고 요게 대략 얼마냐면 대략 얼마냐? 한 161. 얼마 되겠네. 대충 이런 정도만.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노가다에서 이거 넘어가는 n을 찾아오셔야 돼요. 처음으로. 혜린아, 처음으로 넘는 게 n이 얼마일 때예요? 6. 6이면 잠깐만. 6이면 3의 5제곱이
이게 243이다. 6만 대. 그 앞에가 80일 나오네. 6이 맞네요.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넣어서 노가다시라는 거야. 아시겠죠? 정리해보시고 다음 장 가겠습니다. 그냥 등비중앙 바로 가도 될까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일반은 미만 하면 기억하세요. 자, 다음 장에 다들 뭐 등비중앙 대충 느낌 오시죠? 역시나 여기도 밑에 관련 문제 보시면 3개를 주고 뭐 다 등비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저희가 이제 등비중앙이라고 쓰실 건데 위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요 일단은 뭐 대충 제가 지난번에 뭐 느낌은 아니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 내용입니다. 자, 밑줄만 가볼게요. 요렇게 3개가 순서대로 등비를 이룰 때 이게 약간 등비 중앙 쓸 타이밍이야. 3개가 등비 중앙 미술이다.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용어 하나 나옵니다. 자, 누구를 요 가운데 B를 그러니까 등비 중앙은 이 중이 가운데 중이라 보시면 돼. 가운데 친구 이름이 등비 중앙이야. 정식 명칭은 A와 C의 등비 중앙이라고 합니다. 가끔 이 이름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너네가 은근히 이것만 외우고 저거를 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등비 중앙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데요? 이게 됩니다. 오른쪽 거는 굳이 따로 외우지 마시고 왼쪽씩만 외울게요. 자, 어떤 게 가능하다? 가운데 거 제곱이랑 양옆을 곱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가운데 거 제곱이랑 양옆을 곱한 게 똑같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왜요? 왠지는 역시나 등비수열이면 당연히 가능한 게 나오긴 했어요. 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냥 간단하게 증명 도와드리자면 그냥 되게 쉽게 알 수 있거든. 여러분 혹시 아까 제가 처음에 등비수열 뜻 설명할 때 비율이 같다는 말 기억나? 사실 어차피 얘는요 왜 그런지 그냥 뜻으로 설명을 해. 뜻으로. 자, 여기 A, B, C 나와 있잖아. 원래 뜻이 뭐냐면 너네가 또 외울 때는 여기다가 일정한 수를 곱한 거잖아. 근데 반대로 뭐라고요? B 나누기 A. 어쩌면 이거 나누기 이거랑 뭐랑 C 나누기 B. 이거 두 개가 똑같다는 게 등비수열이에요. 이렇게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 정리하시면 저식 나옵니다. 이 식 정리하면 저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율이 같다라는 거지. 비율이.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게 이거잖아. 이렇게 반대로 보시면 써줄까 다시?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비율이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하게 설명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등차 중앙은 약간 중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등비 중앙은 저걸로 하나 외우겠습니다. 자, 밑에 관련 문제 나옵니다. 89번. 그러니까 페이지는 뭐 똑같죠. 이렇게 이제 3개 주고 다 등비인데요. 그러면 등비 중앙 1부터 씁니다. 일반항도 사용 가능하지만 이제 어떤 문제들은 일반항 쓰기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등비 중앙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왜 이렇게 3가지야? 일반항, 등비 중앙, 합구하는 공식. 3가지. 자, 한 문제 10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3개가 쪼름이 등비래요. 자, 어떻게 하자? 자, 가운데 이 친구의 이름이 등비 중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야 되는 관계식. 자, 어떤 관계가 있다? 가운데 거 제곱은요, 양옆을 곱한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자, K 값이 뿔마 2개 나오시겠죠? 실제로 2개가 맞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처음이니까 K가 9라고 치면 이것도 등비수열 맞나요? 소미야. 이 공비가 얼마죠? 공비가 3인. K가 마이너스 9라고 치면 예린아 이것도 등비수열일까? 공비가 얼마야? 여기는 공비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 2개가 많이 나와 생각보다. 그럴 수 있구나. 아시겠죠? 밑에 있는 거 똑같긴 하죠. 자, 91번 가볼까? 저희 앞에서도 그러니까 원래는 3개인데 이런 식으로 4개 나오는 것도 풀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응용 가능한 거지. 3개씩 보셔도 됩니다.
91번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2번 페이지 하고 잠깐 쉴게요. 2번 페이지 하고 일단은 개념 설명은 다 했고 그 유형측의 유형 문제도 저희 앞에서 다 본 적 있는 게 나와. 그 뭐 가운데 끼어있는 그런 문제라던가 뭐 대신에 같은 유형이지만 꼭 비교해서 조금 달라진 것도 이해해 보세요. 정답이 하나가 아닌지 모릅니다.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다. 그동안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었나 본데? 갑자기 든 질문이. 생각보다 그동안 배운 것 중에 이 곱하기는 잘 없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커지는 거를. 그러니까 등차는 되게 많았거든. 뭐 자연수, 홀수, 짝수, 배수 다 등차인데 이런 건 딱히 안 배운 것 같아. 그 실제로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문제가 없고 다른 게 있어요. 여기는. 자, 가볼게요. 이 문제는요. 어떻게 보죠? 이렇게 두 개, 세 개 던져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가볼게요. 자, 등비 중앙 이용해 보시면 가운데 거 제곱은 양옆을 곱한 거랑 같다. 약간 센스 있게 풀어볼까? 이게 2의 3제곱이고 요게 2의 7제곱이거든. 즉 합치시면 2의 10제곱이 나와. 이게 그쵸? 이렇게. 요게 제곱이니까 요거 이제 양쪽에 뿔마루트 붙여보시면 이론상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3제곱 6, 7, 10제곱 루트를 딱 씌우면 2의 5제곱 이렇게 두 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B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럴 수 있고요. 각각 따라 갈게요. 첫 번째가 나왔어. B가 그냥 32일 때. 두 번째, B가 마이너스 32일 때. 두 개를 따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B가 32라는 말은요, 승우야, 공비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센스 있게 갈게요, 그냥. 공비가 4니까 얘 알 수 있겠네. 2겠죠? 한 번 더, B가 이거란 말은 공비가 마사란 얘기니까, 자, 마이너스 4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로. 그러니까 무작정 여러분들 등비 중앙 써라 이런 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노가를 할 만하면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센스 있게 푸세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93번.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 유형 중에는 이제 뭐 등차 수열도 같이 물어보면서 뭐 그럴 수 있다는 점. 자, 첫 번째 세 개는 쪼롬이나 등차인데요. 두 번째 세 개는 쪼롬이나 등비인데요. 그리고 A, B를 구하시고 A랑 B는 다릅니다. 이런 조건입니다. 따라가세요. 이런 거 저희 진지하면 절대로 안 돼요. 따라가는 문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주변 학교들은 정말 이 따라가는 것만 잘해도 진짜 한 3등급까지는 그냥 먹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그 2학년 때는 좀 조심하세요. 보통 갑자기 확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방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1, 2등급 맞으려면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컨디션 관리 잘하셔야 되고 여러모로 좀 운도 따라쳐서 한 문제 진짜 참 쉽지 않죠. 아니, 퍼센트가 1등급이 4%요. 300명이라 치면 12명밖에 안 되고 100명 중에 4명인데 당연히 쉽지 않겠지. 지금도 여러분 친구들은 진짜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잘하려고. 자, 갑시다. 자, 이 세 개가 등차래요. 등차 중앙.
이라는 게 뭐였냐면 가운데 거 양옆의 평균과 똑같습니다. 시간화. 자, 이 세 개는 등비래요. 등비중합. 가운데 거 제곱은 양옆 곱하고 똑같다. 연립하는 문제입니다. 대입법 쓸까요? 여기 A 자리에다가 쏙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대입법. 자, 이용해 보시면 오른쪽에 쓰겠습니다. 4는 이렇게 나오고 양쪽에 2 곱하고 전개까지 할게요. 그리고 반대편 2항에서 넘겨보시면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얘 풀어보시면 B값이 또 2개 나오네요. 여기는 그럴 수 있다는 점. 둘 다 가볼게요, 일단은. 자, B가 첫 번째가 여기고 B가 마사일 때. 두 번째는 B가 2일 때. 자, B가 마사면요, A 값 구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1. 자, B가 2면 A 값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 조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가는 문제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지금 시간 50 몇 분이죠? 5분인가 몇 분인가? 5분인데 좋다. 1시 5분까지 시작돼요. 10분 쉬었어요. 이름 나